지금 이 순간에도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뉴욕. 하지만 놀랍게도 이 거대한 도시를 만든 거의 모든 것들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브루클린 브리지도, 심지어 지하철조차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작은 무역 거점이 세계 최고의 도시로 변했을까요? 그 극적인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욕이 있는 맨해튼 지역은 원래 울창한 숲과 깨끗한 강으로 둘러싸인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에는 알곤키노를 쓰는 원주민들이 수천 년간 살아왔는데 그중 가장 큰 부족이 레나페족이었죠.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냥하고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16세기 들어 유럽 탐험가들이 새로운 무역로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524년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조반니 다 베라차노가 프랑스 국왕의 명을 받고 이 지역 해안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프랑스 영토라고 선언했지만 실제 정착은 이뤄지지 않았고 거의 한 세기가 지난 뒤에야 다시 유럽인들이 돌아왔죠.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이었던 영국인 헨리 허드슨이 태평양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다가 지금의 허드슨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강 양쪽 땅을 네덜란드 것이라 주장했고 이게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몇십 년간 네덜란드 상인들은 허드슨강을 따라 모피 무역 거점들을 세웠는데 델랄라웨어 강에서 케이프 코드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을 뉴 네덜란드라고 불렀습니다. 초기에는 모피 장사에만 집중했지만 1624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보내 영구 정착지를 만들기로 결정했죠. 정착민들은 처음 거버너스 아일랜드에 내렸다가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맨해튼 남쪽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허드슨강 입구를 지키기 위해 1625년 암스테르담 요새를 세웠고 이 작은 정착촌이 바로 뉴암스테르담, 즉 뉴욕의 시작이었습니다. 1626년 식민지 총독 피터 미뉴이 쓴 현지 레나페 부족으로부터 맨해튼 섬을 60길더 상당의 물품과 교환했는데 오늘날 가치로 약 $1000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식민지는 천천히 성장했고 피터 스튜이벤산트가 총독이 되던 1655년쯤엔 인구가 1500명 정도 됐죠. 그런데 스튜이벤산트는 술 판매를 제한하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만 인정하며 퀘이커 교도나 유대인, 루터교도 같은 다른 종교를 탄압해서 주민들한테 엄청 미움을 받았습니다. 본국에서 더 관대한 정책을 펼치라고 지시했지만 곧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흐지부지 됐죠. 17세기 중반부터 네덜란드는 해상 무역 패권을 두고 영국과 치열하게 싸웠는데 1652년에서 1673년 사이 세 차례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653년 뉴암스테르담 주민들은 북쪽 뉴잉글랜드에서 영국군이 쳐들어올까봐 정착지 북쪽 경계에 방어벽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의 월스트리트 자리입니다. 하지만 1664년 결국 영국 함대가 나타났고 스튜이베산트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했죠. 영국은 암스테르담 요새를 제임스 요새로, 도시 이름을 뉴욕으로 바꿨는데 이건 훗날 제임스 2세가 될 요크 공작을 기념한 겁니다. 1673년 잠깐 네덜란드가 다시 뉴욕을 차지했지만 1674년 웨스트민스터 조약으로 다시 영국에 넘어갔고 이게 최종이었습니다. 영국 통치 아래서도 네덜란드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관습이 많이 남았는데 특히 노예 제도가 항고를 통해 깊이 뿌리내렸죠. 1740년대엔 뉴욕 주민의 20% 정도가 노예일 정도였습니다. 18세기가 흘러가면서 뉴욕은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로 떠올랐고 미국 독립혁명 직전엔 왕당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1765년 인지세법 회의가 뉴욕에서 열렸는데 이건 영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에 반대하는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모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의문은 훗날 독립선언서의 이념적 토대가 됐죠. 1775년 독립전쟁이 터지자 뉴욕은 처음엔 대륙군이 점령했지만 1776년 8월 롱아일랜드 전투에서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영국군에게 참패했습니다. 이후 뉴욕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7년간 영국군 손에 있었고 178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야 영국군이 철수했습니다. 1785년 1월 뉴욕은 새로 탄생한 미합 중국의 수도로 선정됐고 1789년 4월엔 연방회관에서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첫 의회도 월스트리트에서 모였고 권리장전도 이곳에서 작성됐죠. 19세기 초 뉴욕은 금융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는데 1784년 알렉산더 해밀턴이 설립한 뉴욕은행과 1792년 창설된 뉴욕증권거래소가 월스트리트에 자리 잡았습니다. 1825년 이리 운하가 완공되면서 뉴욕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데호와 허드슨강을 연결한 이 운하 덕분에 뉴욕은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를 제치고 미국 최고의 항구가 됐죠.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서 1800년 6만 명이던 게 19세기 중반엔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가난과 박해를 피해 기회를 찾아 뉴욕으로 몰려들었고 1827년 뉴욕주가 노예제를 폐지하자 해방된 흑인들도 유입됐습니다. 특히 로어 이스트, 이스트사이드는 이탈리아, 아일랜드, 동유럽, 중국 이민자들로 북적이는 다문화 용광로가 됐죠. 하지만 급격한 성장엔 어두운 그림자도 따라왔습니다. 1830년대부터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여러 차례 창궐했고 1835년엔 대화제로 도심 50에이커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파이브 포인츠나 헬스키친 같은 빈민가엔 데드 레비츠나 바워리 보이즈 같은 범죄 조직이 활개쳤죠. 1861년 남북전쟁이 터졌을 때 뉴욕주는 북부편이었지만 도시 안에선 남부와의 무역관계 때문에 의견이 갈렸고 1863년엔 징병제에 반발한 폭동이 5일간 이어지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시민 소요 사태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뉴욕은 문화적으로 꽃피웠습니다. 1858년 개장한 센트럴파크는 모든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이 됐고 브로드웨이 극장과 카네기홀에선 화려한 공연들이 펼쳐졌죠. 1869년 미국 자연사 박물관, 1870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1895년 뉴욕 공공도서관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뉴욕은 미국 문화의 수도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뉴욕 헤럴드, 뉴욕월드 같은 신문들도 여론을 주도하며 도시를 전국적 미디어 중심지로 만들었죠. 도시는 맨해튼 북쪽과 주변 지역으로 계속 확장됐고 1883년 브루클린 브리지가 완공되면서 롱아일랜드와의 연결이 강화됐습니다. 1886년엔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 항구에 세워졌는데 이건 수백만 이민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됐죠. 1892년 앨리스 아일랜드에 이민국이 들어서면서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이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1904년 뉴욕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시청과 할렘, 브루클린이 연결됐고 1903년과 1909년엔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와 맨해튼 브릿지가 각각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극적인 변화는 스카이라인에서 일어났죠. 건축가와 개발업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겠다고 경쟁하면서 우러스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마천루들이
1930년대 초까지 완성됐습니다. 이 빌딩들은 뉴욕의 경제적, 건축적 자신감을 전 세계에 보여줬죠. 1920년대는 금주법 시대였는데 연방 정부가 술을 금지했지만 오히려 밀주와 불법 술집이 더 번성했습니다. 도시 전역에 3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의 불법 클럽이 생겼고 재즈 클럽들이 활기를 띠며 뉴욕의 퇴폐적 매력을 더했죠.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는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으로 갑자기 끝났습니다. 대공황이 닥치면서 은행들이 파산하고 기업들이 문을 닫았으며 실업률이 치솟아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비롯한 여러 공원에는 절망한 사람들이 세운 판자촌이 들어섰고 사람들은 이를 후버빌이라고 비꼬았죠. 상황이 나아진 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였습니다. 미국은 1941년에야 참전했지만 뉴욕의 공장들은 연합군을 위해 탱크와 비행기, 군함을 만들었고 항구는 대서양을 오가는 물자 수송의 핵심 거점이 됐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뉴욕에서 대형 여객선에 올라 유럽 전선으로 향했죠. 전쟁이 끝난 뒤 뉴욕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들이 폐허가 된 반면 뉴욕은 멀쩡했고 1952년 유엔 본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파리를 제치고 미술계 중심지가 됐고 런던과 함께 금융의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았죠. 물론 1970년대엔 범죄율과 빈곤 문제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지만 도시 재생 노력으로 낡은 건물들이 재개발됐고 1973년 세계무역센터 같은 현대식 빌딩들이 들어섰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뉴욕은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작은 네덜란드 무역 거점에서 시작해 영국 식민지를 거쳐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겪고 이민자들의 물결과 대공황, 그리고 2차례 세계대전을 견뎌냈죠.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며 진화해온 이 도시는 이제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꿈과 기회, 그리고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곳이 됐습니다. 뉴욕이 세계 최고의 도시인 이유는 바로 이 불굴의 정신 때문입니다.